있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정당한 우리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고 안녕하십니까 기아 현대차 임원 여러분, 기아 현대차 직원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 이곳에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진심을 모아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나하나 눈 감으면 끝나겠지, 나하나 외면하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목숨이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바꾸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 이랬던 그 현장 바꾸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집회가 있을 겁니다. 아직 다들 안 오셨군요. 우리 동지들 기다리면서 구호 하나 외쳐봅시다. 투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투쟁은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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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예, 아직 오지 않은 동지들이 많습니다. 좀 기다리면서 투쟁가 들으면서 힘차게 피켓팅하면서 오시는 동지들 맞이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처럼 사라질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떠나라 한다고, 야 씨발 너네가 하나님이 데려 우리 다 할 줄 아냐, 그렇게 본격적으로 철거하고 목 비틀고 발 비틀고 어깨 꺾고서 연행하면 그런다고 가려질 것 같으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쉽디? 노동자가 그렇게 쉬워 보였냐? 지금 여기 퇴근하고 있는 기아차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다 알죠? 회사 얼마나 역같은지 얼마나 족같은지 다 알 겁니다. 그것들을 개인적 문제로 내 팀장 하나 바뀌면, 내 과장 하나 바뀌면 그렇다고 해결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당신들이 받아가는 월급들, 과장들이 받아가는 월급들, 부장들이 받아가는 월급들 다 합해봤자 정의선 1년 월급도 제한됩니다. 자본주의라 하죠. 돈이 다 얘기해 줍니다. 저기 저 정의선은 헬리콥터 타고 출퇴근하는데 당신들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서 당신들의 청춘을, 당신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추억들과 그런 시간들을 그냥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중성이요? 중성하면 인정받을 것 같죠? 아닌 증인이 있습니다. 기아차에서 10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문제 있으면 고발하라 해서 내부 고발했습니다. 보상조도 모자랄 텐데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과 지금 퇴근하는 당신과 당신 기아차 임직원과 박명희가 전혀 다른 운명이 아니라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찍고 있죠? 지금 카메라 찍고 있습니다. 어깨에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알바키 집회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당신들과 우리의 운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다르지 않는 운명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만이 남아있습니다. 예,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조금 있다 이 자리에서 집회를 할 겁니다. 우리의 집회는 살겠다는 몸부림입니다. 당신들이 채 못했던 그 살겠다는 몸부림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너오십시오. 이 자리로 오십시오. 수십 조를 헤쳐먹어도 감방은커녕 대통령을 만나고 언론에서 칭송받는 CEO와 저 위대하신 CEO와 헬리콥터 타고 출퇴근하시는 CEO와 당신들의 삶이, 여기 이 해고자와 현장에서 밀려나온 이 해고자와 그리고 지금 퇴근하고 있는 당신들의 삶이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 누구와 연대하고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경찰 아저씨도 계신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늘 변해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눈 감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말이지요. 세상은 말입니다. 늘 변해왔습니다. 늘 변해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바로 그 생각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싸우고 있습니다. 잔비가 내립니다. 그런다고 꺾여질까요? 과연 저 착취가 끝나고 저 헬리콥터에 윙윙대는 그 소리가 끝나는 날, 당신들 그 지하철에 그 피곤함이 아이의 생일을 못 챙겨주고 와이프와의 결혼기념일을 챙기지 못하는 당신들의 그 일상이 그대로 있는 한, 변화는 바로 우리 머리 뒤, 우리 뒤통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긴 여름의 시작입니다. 너무나 긴 여름의 시작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 이 더위가 끝날까요? 반팔을 입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니 퇴근길에 맥주 한잔 하면 이 더위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 더위는 자본이 만든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갈증,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당신들 가슴 속에 그 염원 하나하나, 이 뜨거운 여름을 끝장내 그것은 당신들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곧 끝날 거라고 믿지도 마십시오. 계속 싸울 테니까요. 얼마 전에 농성장이 철거됐습니다. 다들 아시죠? 아니 이 양재동 보도블록 하나, 나뭇잎 하나하나, 이 신호등 하나하나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가 10년을 어떻게 이곳에서 싸워왔는지 저 나무가, 저 보도블록이, 저 가로등이, 저 신호등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모른 척 지나가십니까?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 괴로움일 겁니다. 삶의 괴로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괴로움들은 풀 수 있는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나가시는 현대 기아차 직원 여러분, 퇴근하시는 직원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싸우고 있는지, 왜 이렇게 신 목소리로, 이 핏소리로 떠들고 있는지 제발 바랍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농성장이 철거됐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보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십니까? 그럼 해오의 보루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상여금이, 당신들의 야근 수당이, 당신들의 월급이 또한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길 때까지 싸울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기필코 이 한 여성 노동자의 투쟁이 아니라 기아차 전체를 바꾸는 그러한 파도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자리로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 이곳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바로 이곳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쓰레기 치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10년 세월을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삶이 청소될 수 있죠? 어떻게 삶이 그렇게 빌려나갈 수 있죠? 지켜내지 못했던 그 아픔은 가슴을 가지고 어디도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칼끝 같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낙인 같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깨지고 늘 밟히고, 하지만 언젠가는 일어섰을 테니까 그런 무력한 슬픔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형제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호하나 외칠 테니까 같이 하시죠. 투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투쟁은 승리한다. 투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투쟁은 승리한다. 투쟁은 승리한다. 투쟁! 오늘 양해동 열사를 광화문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우리 앞서간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노동자 민중의 영원한 노래 이물려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 투쟁!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지는 갔네요.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내려나서 외칠 뜨거운 함성 어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어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10년 투쟁! 정당했다! 부당이고 박살내자! 10년 투쟁 정당했다 부당이고 박살내자 부당이고 박살내자 투쟁. 예, 첫 번째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이하차에서 근무하시고 해고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거를 안 시켰네요. 박민희 동지와 같이 싸우는 게 끝나서 시차를 두고 해고시키려고 해고 예비대이십니다. 이만재 동지 모시겠습니다. 다 앉으시고 우리 편안하게 이해합시다. 오늘은 구호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단결 투쟁, 연대 투쟁, 10년 투쟁, 끝이 안 되자. 단결 투쟁 연대 투쟁 10년 투쟁 끝장내자 10년 투쟁 끝장내자 투쟁. 오늘 참 가슴 큰 날입니다. 대통령 열사의 오늘 49세입니다. 오늘 장례를 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고 결국에 우리 많은 노동자들이 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통령이라는 새끼는 없었습니다. 헌법 실시한 노동조합법 단결 투쟁권을 활약했던 윤석열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혜동 열사는 그것 때문에 하면서 강구하며 우리에게 많은 쟁의 힘을 주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팠습니다. 강원 지대장의 단어 한마디는 저를 아니 노동자를 포기했습니다. 양해동이는 개새끼다, 적부다, 노동자를 사랑했다. 양해동이는 개새끼다, 적부다, 동지들을 사랑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체 행동권은 노동자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윤석열이가 이걸 제한하겠다고 노동조합법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섰던 강혜동 열사 새끼입니다. 차라리 성공해 아니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면 그가 자신의 생명을 다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윤석열이가 당신과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 새끼 언제까지 바라보실 겁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 새끼들은 우리 죽이기 위해서 어떤 공작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양동 열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이 정권 끌어내릴 겁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새끼를 내비두면 이 나라 어디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방미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윤석열이 이 새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새끼를 끌어내지 않는다. 거대한 재벌, 자본이, 언론이 우리의 방미 짓도 죽일 겁니다. 이 새끼가 노동자법 약한다고 하니 재벌이, 언론이 이 새끼 얘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마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이 폭력적 세인 것처럼 새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언론이 받아 적었습니다.
새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그만 박리 하나 못 주겠습니까? 대통령의 새끼 입에서 불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불법을 눌렀습니다. 경찰이 서초 구청에 현대 재벌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철새에 끌려간 사람은 박리와 조선아 우리들입니다. 불법 주제 이게 이 정권의 민낯입니다. 박리가 이 자리에 10년하고도 21일째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제가 아는 것처럼 저 조그만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불법 주제 현대재벌이 윤석열 정권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지들과 함께 이 정권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동의하시죠? 주제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 새끼를 두고서는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수많은 박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동지들께서 투쟁으로 동의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대투쟁적으로 전투적으로 그러한 집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박리 10년 투쟁 이제 끝내야 합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동지들과 내가 박리 옆에 분명하게 투쟁 연대하고 있습니다. 10년 투쟁 동지들의 연대로 단결로 끝냅시다. 투쟁. 제가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듣고 있어 보니까 아 진짜 우리 앰프 너무 후져서 너무 안 좋아서 발언 내용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합니다. 박미 동지도 그렇고 이만재 동지도 그렇고 여기 많은 동지들 몇 날 며칠 그곳에서 비를 맞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날밤을 새면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조금은 소리가 잘 안 들려도 귀 쫑긋하고 들으실 수 있죠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투쟁이라고 힘차게 연기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동지들을 믿습니다. 제가 약간 지나가는 순서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죠? 말이 머릿속에 있으면 생각이고 말이 입술 밖에 나오면 생각이고 말이 움직이면 그것이 행동이 되죠. 저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길을 걸으셨대요.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픈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할아버지가 업어줄 수 있다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영감, 무거워? 할아버지가 답해요. 무겁지. 머리는 돌대가리지. 얼굴은 철면피지. 가슴엔 털이 났지. 가다가 잔치집에 갔다 돌아오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술을 자시고 넘어지셨어요. 할아버지가 부탁합니다. 할머니한테. 할멈, 나 좀 업어줄 수 있겠나? 할머니가 업어줬어요. 한참 가다가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할멈, 나 가볍지?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해요.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가볍지. 양심은 없지.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렸냐면요. 투쟁이 길어질수록 우리 싸움이 길어질수록 동지들끼리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예쁘게 나오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옆에 있는 동지들 얼굴 한번 바라봅시다 같이. 그리고 한마디 건네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이길 겁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농성장이 탈취됐죠. 큰일 났다. 농성장 털렸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건설하면 되지. 뭐 플랜카드 다 찍겠는데 걱정할 거 없어. 더 멋지게, 더 크게, 더 위력적으로 우리 하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대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대표님이시죠. 네. 허영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이제 공동대표 공동대표 늦었습니다. 부족하게 또 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동지가 너무 최근 며칠 동안 너무 처절하게 투쟁해서
많은 분들이 연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양해동 열사 장례식이 있었는데 건설 노동자 간부 3명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싸움은 막바지에 항상 치열하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 휴전에서 마지막 싸움의 이 지역을 점령하면 그것이 평화협정에서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치열한 것입니다. 박미 동지 투쟁도 그런 치열한 지점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전쟁도 후원군이 없으면 혼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엄청난 글로벌화된 현대 기아차 자본과 맞서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동지들이 사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더 큰 연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지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대법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 초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끈질기게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이 센 그런 상대도 웅크리고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하는 소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룰 것이 많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높은 마천루와 같은 빌딩도 가지고 있고 언제 이룰지도 모르는 빼앗길지도 모르는 검은 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를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맨손으로 맨몸으로 이렇게 앉아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런 확신을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고자로서 몇 년간을 보냈습니다만 결국 공공기관에서 정년을 맞는 바람에 복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한순간도 제가 해고자로서 노동운동의 그 대의에 벗어나 본 적이 없었고 거기에 비굴하게 그 복직을 위해서 나의 운동의 신념과 역사적인 책무를 버린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미 해고 노동자와 연대하는 저 자신도 단순히 공동대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도도하게 흐르는 노동운동의 이 정말 고난한 이 길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폭압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도 무너질 때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권력들, 이 세계화된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권력은 사실은 불나방과 같습니다. 저는 5년 아니면 4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현재의 권력은 세계화된 자본과 결탁하여 강고한 성을 쌓고 있고 그 성을 향해서 우리는 돌팔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박미 동지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박미 동지의 이 투쟁 정신을 투혼을 엄호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투쟁, 우리의 승리를 향해서 동지 여러분들 함께 연대해 주시고 끝까지 나갑시다. 투쟁! 항상 늙은 노동자의 말은 한마디는 그냥 말이 아니라 칭금을 울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오랜 세월을 버텨왔던 그 결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젊은 친구도 학생들도 와 계신데요. 부탁이지만 제발 이 자리에서 어떤 느낌표 하나만큼은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선이 있다, 하선이 있다, 아니 하선이 있다. 전선이라 얘기함은 적과 우리가 싸우는 절대 절명에 타협할 수 없는 그 지점이 전선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선이 있습니다. 비껴 나아가는 그 전선. 투쟁을 하고 있는데 투쟁이 아니라 타협을 하고 있는, 그렇게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사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선이 있습니다. 오늘 양해동 열사를 보내고 왔는데 죽음을 넘는 선, 그런 선이 있습니다. 지금 동지들 앞에 가슴 속에 동지들 앞에 있는 선은 어떤 선입니까? 어떤 선이 동지들 앞에 그 가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스스로도 그 답을 찾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동지 모시겠습니다. 정의당 조기지 동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10년이나 넘도록 이러는 홀로 대중 동지의 손을 잡고 투쟁하고 계시는 박미 동지의 투쟁 실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집회에 참석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제라도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또 하나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10년 동안 그거를 처리하라고 내가 내부 고발해서 우리 전체의 인권을 찾아보자고 했던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양해동 열사를 아침부터 보내고 지금 아마 아석에서 마무리를 하고 계시겠죠. 근데 양해동 열사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노조했는데 공갈에다가 협박범으로 몰리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 자존심이 무너져서 결국은 동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분노에 치를 떨었겠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경찰이 죽였을까요? 윤석열이 죽였을까요? 저는 그보다 더 거대한 집단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결국은 양해동 열사를 투쟁의 막다른 길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양해동 열사의 문제가 아닌 것 이 자리에 저 또 한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미 동지의 투쟁 결국은 우리 사회의 거대한 정재벌의 불통이고 한 사람의 생명, 인권, 존엄을 정말 눈곱 밤낮지도 생각하지 않고 해고라는 칼날로 삶을 파괴하는 현대 기아 자본이 바로 그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싸운 동지들이 왜 이렇게 오는데 서로 반가워하고 왜 이렇게 환한 얼굴로 맞이할까? 투쟁 한 1년만 되면 세상 다 버릴 듯이 다 죽을 듯이 하는 그 현장을 저도 수없이 봐오면서 노동운동을 수십 년을 해왔지만 박미 동지 투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달관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싸움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의당도 이 사회의 이 부조리한 정치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는 현장의 노동자들과 손잡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에 한 발 들여놨듯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세상을 바꾸는 투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대하시겠다는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제 비를 쫄딱 맞고 그 속에서 이 농성장을 지키셨던 동지들, 그 전날 밤도 용역과 싸우면서 또 밤을 새웠던 동지들, 경찰서에 끌려가고 목이 비틀어지고 어깨가 꺾이고 다리가 꺾여가지고 수갑이 채워서 그렇게 끌려갈 때 당신들은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직장인은 아니고요. 앞으로 싸움이 과연 의미 있는 싸움이라 믿으신다면, 과연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중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같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이런 서러움보다 더 깊은 서러움을 가지고 더 깊은 고통 속에서 싸우신 동지를 감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도영 건설노조 조합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네, 건설노조 조합원 김도영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갑작스럽게 이제 투쟁 발언을 부탁받아서인데요. 생각나는 대로
차분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양해동 열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럼 보냈다라는 표현이 내 마음에서도 보내지는 않았다라는 얘긴데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 노조에 있는 모든 조합원들 안전한 현장, 사람답게 대접받고 일하는 현장, 더 이상 죽기 싫다는 외침을 전달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원칙과 신뢰로 공사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자는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 오늘도 내일도 노동조합에 있는 모든 동지들에게 구속적 보상 심사 소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박미희 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과 신뢰 가서는 고객응대 사측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노동자 한 명이 그런 원칙과 신뢰를 세우자고 다 같이 올바르게 먹고 살자고 외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업소장은 애고라는 것으로 가르마고 노동자가 끔찍하게 살고 싶다, 다 같이 살자라고 하는 욕구를 영일회장은 독살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태인지 참으로 의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만들어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 똑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국가 원칙이 서는 국가,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가 대접받는 국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은 정부에 충성하는 노동조합, 정부에 충성하는 노동자, 그 사람들이 모르고 안전하게 살기 위했던 구속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10년이면은 강산도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박미희 동지와 연대투쟁에 함께해 주신 동지들 덕분에 우리는 바뀌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노조 조합원으로서 김동현과 정의당 당원으로서의 김도영, 그리고 저와 같이 뜻을 해주고 계시는 동지들 같이 와서 연대하고 투쟁하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절대 지지 맙시다. 지은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늘은 저들의 방식이 옳았다고 손에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거기 계시는 유격분들도 입에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자본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념과 양심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아봅시다. 동지들 앞에서 뜨거운 투쟁으로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투쟁! 발언을 들으면서 비가 간간히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비바람이 불지만 이 비바람이 키우는 것은 단지 수목만이, 단지 벼이상만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6월 막바지에 한줌막 같던 더위가 끝나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하지만 이 비바람이 키우는 것은 우리이기도 할 겁니다. 믿습니까, 동지들? 믿으시면 힘차게 투쟁해 주십시오. 투쟁! 다음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김혜인 동지 오늘 오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현장에 와서 발언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잠깐 생각하면서 정리한다고 현자라서 흡연 잠시 하고 있었는데 딱 맞춰서 온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약간 올리기는 하네요. 방금 정리를 해서 약간 주소가 없겠지만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멀리 가면 기아차 매출이 1분기 2023년 1분기 매출을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1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1분기 기아차 창립 이래 역대 최고 수치, 그리고 영업이익이 거의 2조 8천억.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연구 노동자들이, 그리고 생산직 노동자들이, 그리고 판매직 노동자들의 고열로 정시 일가들이 그 고열을 빨아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미희 동지 아시는 것처럼 판매 노동자들 정말 열심히 판매를 해도 판매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될 그 몫을 판매 코드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주면서 사실 차 팔아도 남는 돈이 훨씬 더 작게 되는 그런 현실 고발하고자, 그래서 고발했던 그 상황에서 해고를 당하게 됐죠. 정시일가 자본은 사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식상한 말이죠. 그냥 이게 부속품처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는 누가 팔아도 팔기만 하면 나한테는 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냥 쓰다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그런 게 지금 저 현대 기아 자본인 것 같고요. 또한 바로 옆에 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압박하는 경찰, 민중의 지팡이요. 아시잖아요. 민중의 몽둥이죠. 저들의 몽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집행했던 서초구청으로 대표되는 그 구청 국가 권력들, 그 폭력들, 우리 너무나 많이 이 현장에서 그리고 다른 현장에서 당해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투쟁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박미동지 처음 올랐을 때 채널A 그리고 여러 언론들 다 제보하고 이야기 잘 들어주고 마치 9시 뉴스 나올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9시 뉴스 나온 거 대신에 기아차 광고가 실려요. 그게 이 언론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본, 국가, 언론, 이 기득권의 관계들이 바로 이 투쟁에서 보여주는 자본주의의 민낯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박수 치실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오늘 양해동 열사 장례식 다들 많이 오셨을 텐데 장례식장이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 모아야 되겠지만 또 장례식 치렀으니까 짧게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해보면요. 열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못된 놈 이런 거 나 빼고 누가 되더라도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꼭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양해동 열사처럼 노조했다라고 탄압받고 뭐 구속 적부심 심사받는 그런 거 없는 세상, 노조 만들었다라고 부당해고 되는 그런 거 없는 세상, 내부 고발했다라고 부당해고 당하는 그런 거 없는 세상이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착취 없는 평등한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또한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것이 곧 이 우리 공동체의 발전과 연결되는 박미동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미술 그리는 게 나에게도 발전이지만 사회에도 발전인 그런 세상이 바로 평등과 자유의 새로운 세상, 저희는 사회주의 세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회주의 이러니까 분위기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 사회주의 세상 만드는 길이 저는 이 투쟁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로 그 사회주의 세상이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고 그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자본가, 언론가, 권력들이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회주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10년 동안 싸웠는데도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더 큰 연대, 더 큰 힘으로 저 국가와 자본을 압박해 나가는 한 걸음이 사실 이 투쟁 승리하는 길이고 이 현장, 저 현장 크고 작은 수많은 현장들에서의 승리 하나하나가 그 새로운 세상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 더 가열차게 더 큰 연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10월달이면 이제 여름이 시작됐잖아요. 장마 시작되고 이제 다시 선선해지겠죠. 선선해지면 진짜 10년입니다. 해고되신 거는 이미 10년 넘으셨지만 이제 상경투쟁 시작하신 지 10년인데 저희 보통 뭐 공부할 때 이런 데 보면 100일 작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일 작전. 한겨울이면 조금 더 있으면 이제 100일 작전 들어가거든요. 물론 100일 부정적인 기운을 넣지 말고 긍정적으로 갑시다. 100일 안에 투쟁 반드시 10년 넘기지 말고 승리합시다 여러분. 자, 고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미이다. 우리 반드시 승리하자. 우리가 강미이다. 반드시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투쟁. 예, 감사합니다. 진짜 담배 피면서 갑자기 해서 투소가 없어 죄송합니다. 두서가 없어서 저렇게 얘기하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까 싶네요. 노동자에게 이론적 무기를 제공하는 조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노사가요? 이론적 무기는 현장 속에서 나온다고 전 믿습니다. 현장 투쟁 없는 이론 없습니다. 노사 과연의 향후의 연대 투쟁 가슴 벅차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입장이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제 타입 아닙니다. 투쟁이 아주 힘들지만은 않은 건 우리에게 노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웃음이 있고
같이 하는 동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동지 나오면 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이영래 동지 모시겠습니다. 울산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늦게 왔죠? 앉아 계시는데 저 횡단보도 지나갈 때 아유 오늘 너무 늦게 왔구나 싶어가지고 저희 색감에 마음이 좀 쓰리고 아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현대차 지부 네네 이영래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4시 반에 서대문 경찰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서대문 경찰서는 경찰서장이 없습니다. 왜 경찰서장이 없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작년이었죠. 검수완박법 한다고 경찰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서대문 경찰서장, 울산 경찰서장. 그래서 나라에 항명했다고 경찰서장 면직 처리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인간들 소초 경찰서 버스가 또 한 대 와 있죠. 저 안에는 이동대가 타고 있습니다. 군인이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전투경찰이 없으니까 저 안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경찰은 그렇습니다. 나라에 항거하면 면직시키고 파면시키고 국민이 항거하면 때려잡습니다. 아까 민중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중의 지팡이 아니죠. 원법을 들고 1980년 5.18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33년이 지난 지금 4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경찰이 국민을 때려잡고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과연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천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스피커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자본의 짓인지 아니면 경찰 스스로 아니면 서초구청장이 폭탄에 의해서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주가 있었건 사주가 없었건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저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들에게 보여줍시다. 오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양해동 열사 오늘 연결식 갔다 오고 마석 모란공원에 모시고 오셨는데 마음이 참 아프실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동지들 오셨는데 날 한번 잡읍시다. 화물연대하고 같이 해가지고 현대차 사업 레미콘 180대 정도면 되겠어요. 한 바퀴 쫙 돌리고 그날은 건설노조 그리고 화물연대 그리고 현대기아차 지부 조합원들이 다 모여서 이 자리에서 연대투쟁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조 동지 희생하시죠. 레미콘 한 180대면 동원할 수 있죠. 조직부장 있죠. 조직부장 잘 나가죠. 목소리가 젊었어요. 저는 벌써 목소리가 이렇게 갔는데 우리 조선아 동지 난생 처음 태어나서 수갑을 차고 우리 박미 동지 포승줄에 온몸이 감겨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24시간 감금을 당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수갑을 찼던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후유증으로 비가 오는 날이면 발목이 너무 아픕니다. 다들 한 번은 경험을 해보리라 생각을 못했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이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투쟁가를 부르고 투쟁사를 발언하고 저기 있는 저 자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천막이 없고 의자가 없고 하늘을 입을 삼아 땅을 여삼아 이 자리에서 노숙 투쟁하고 계시는 거 정말 힘들 줄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들이 또 어떤 계략을 꾸밀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무실 때는 이쪽에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주무십시오. 철제상 가서 내일 제가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를 일주일 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조선아 동지, 박미 동지, 이만재 동지 그리고 저 뒤에 촬영하고 계시는 동지 포함해서 여기서 매일매일 5분 이상에서 주무십니다. 침낭을 갖고 오면 불법 착취물이라고 다 철거당합니다. 그래서 바리케이트라도 해서 이분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청계천 가서 바리케이트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저 인간들이 또 철거를 하면 어떡하죠?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내 돈 주고 산 물건 절대로 뺏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뺏겼지 2번 다시 뺏기지 않겠습니다. 제 팔을 거기다 걸겠습니다. 제 다리에 쇠로 묶어서 절대로 못 가져가게 막겠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나랑 같이 철거를 하라고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그래도 저들이 그래도 저들이 저를 끌고 가면 면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오로 일주일 동안 휴가 냈습니다. 휴가 복귀 못하면 월차 쓰고 반차 쓰고 다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저기 가수는 진짜 이분이 가수인데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싸합니다. 근데 우리 대학생 동지죠. 이래서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저희 아들이 21살인데 오늘 앞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집하러 가자 하니까 아빠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인데 국민이라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는 피하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하면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만큼 항거했기 때문에 해방이 됐고 6.25 때 3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했지만 끈질기게 때문에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5.18로 인해서 민주항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캐슬 들고 머리에 띠를 들고 우리와 같이 연대할 때 이 아이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민주투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대학생 동지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생겼죠? 잘생겨가지고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노래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자, 우리 훈장 선물해주세요. 투쟁을 멈추지 마라. 투쟁을 멈추지 마라.
10세 가수. 네. 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서초구청 경찰서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태껏 투쟁이 아닌 역사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제시대에도 동학 농민 항쟁을 통해서도 또 일제시대의 만세운동을 통해서도 3.1운동을 통해서도 또 1919년 우리가 해방의 역사에서도 언제 한번 투쟁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동의하시는 분! 와! 네! 인간의 역사는 투쟁인데 투쟁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어머니의 사랑이고 우리가 노동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주시는 밥으로 여태껏 살았고 그 돈으로 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대로 나옵니까? 네, 저한테는 잘 안 들려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어머니이고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속에 우뚝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노동자의 피와 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조용한 노래 하나 하려고 하는데 찔레꽃, 이현실의 찔레꽃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싸움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서정적이고 마음도 여려요. 엄마 길 가는 길에 하얀 질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하나 둘 다 먹었다오 엄마 부르며 다 먹었다오. 우리의 투쟁의 역사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투쟁을 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그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OECD 국가 당당하게 10위권 안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신나는 노래도 하나 있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갈대잎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 또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도 직장에서 여태껏 노동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제까지 노동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시게 일하셨습니까?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당당하게 10위권 안에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과 모든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노동자들의 힘 아닙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또 해? 노래 또 해? 하려면 계속해. 신나는 거? 신나는 거. 지키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우름이 땅
모든 긴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빗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방활한 우리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사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다시 사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네, 우리가 박민희 동지 혼자서 싸운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노동자 10명, 100명, 1000명 만명이 모일 때까지 우리 노동자의 힘이 어떤지 제대로 제발들에게 보여줍시다. 투쟁! 아, 불나비를 부르라고 하네요. 또 부르라고 또 부릅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아, 음악하고 같이 예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예. 네. 네, 투쟁도 지금 찾아 헤매는 굴라비처럼 밤이면 바람마다 자유 그리워
이분이 가수거든요. 가수. 유튜브에 노라 돌아가신 고 박원순 시장님 취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노랑 유통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취임식 때 애국가 선창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렁이. 노랑 윤성님입니다. 윤성님. 자, 하나 더 드릴까요? 우리 그 조선아 동지가 제가 믿어주지 않으시겠지만 불과 20분 전에 집에서 마비가 와가지고 온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온 사람인데 아픈 사람 같습니까? 예, 노동현장에 나오니까 약을 먹었듯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노동현장에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 서 있겠습니다. 스톱. 지금 경찰이 이제 위험하다고 차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바리케이트를 하나 쳐주셨어요. 요런 건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런 건 잘하고 있어요. 차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 자, 이제 다음 투쟁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탈진하기 일보 직전이라서 제가 마이크를 다시 합니다. 자, 다음 투쟁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의 꿈 김건희 학생 동지 앞에 어디 계십니까? 제가 서초경찰서에서 투쟁만을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전국에 다 퍼져서 난리가 났어요. 저 학생이 과연 누구냐?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 몇 살이냐? 왜 이리 잘생기냐? 난리도 아니에요 댓글이. 자, 그분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해상부터 다른 김건희 동지 투쟁만은 돌아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투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틀 전에 서초구청 그리고 서초경찰 앞에 있었던 연설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 김건희입니다. 오늘 연결식 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제와 연결식 때는 가지 못했고 학교에서 유튜브로 지켜봤는데 중간에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출발한 행렬이 세종대로에서 한번 막혔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이 사람들이 이제 무리한 수사로 한 명의 노동자를 희생시켜놓고 이제 노제 연결식 방해를 하는구나.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아차의 요구대로 내부 고발을 했던 우리 박미 동지가 해고된 지 이제 곧 있으면 10년입니다. 상경투쟁이 10년이고 네 맞죠. 네 10년이 훨씬 더 넘는 세월 동안 해고자로 그리고 10년이 다 되는 세월 동안 상경투쟁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또 참고하고 천막을 쳐서 여기 안전지대에서 노숙농성을 하겠다고 갖다 놓은 파레트까지 가져가 버렸습니다. 작년에 이태원 참사 때 이태원에서 그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깃발칠 때 깃발칠 때는 어디 있다가 이 기아자동차가 여기 옆에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니까 좀 치워달라 하니까 득달같이 달려와서 서초구청이며 서초경찰서며 아주 난리들이 아닙니다. 저 경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태원에서는 안 왔잖아. 이태원 참사는. 예 맞습니다. 나쁜 놈들이. 여기 옆에 용역들을 전화 몇 통하니까 그새 경찰차가 3대가 오더군요. 이태원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150명의 희생자가 나왔겠습니까? 한 명도 안 죽었지. 동지들 지금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얼마 전에는 화물연대 파업이 타겟이 돼서 정부의 집중 탄압을 받았는데 이번엔 그 대상이 건설노조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탄압의 대상이 다시 이 기아자동차 앞에 있는 우리 박미 동지와 그 연대자들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우리 박미 동지처럼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건설 현장에서
우리 불법 다단계 하도급, 임금 체불, 그리고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이 수많은 죽음들을 멈춰달라. 투쟁하고 교섭해왔던 우리 정당한 건설노조 동지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동지들, 이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못살게 굴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고 약하고 만만하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0년 전에 어느 한 고등학생의 죽음이 미제 하수인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이제 갓 20이 넘은 가발 공장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17년간 이 땅을 군합발로 짓밟아왔던 유신 정권의 심장에 총탄을 박아넣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저기 남쪽 끝에 있는 작은 섬에 배를 짓던 한 노동자의 죽음이 그 투쟁을 전국의 불길로 옮겨 놓았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죽음과 투쟁이 비록 미약해 보일지나 약해 보일지나 그것으로부터 세상을 움직여 왔습니다. 박미희 동지, 비록 우리 연대자들과 함께 싸우시지만 지금 규모가 너무 약하고 초라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서초구청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다, 마음대로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막을 치우고 사람을 잡아갈 수는 있어도 노동자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권력 다툼입니다. 자본가들이 이 경찰과 서초구청 그리고 여기서 거짓 시위를 하고 있는 용역 경비들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생산을 이끄는 주역이며 역사를 발전시키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과 그 민원 창구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그 힘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속이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허나 언제까지 우리를 속이고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그저 노가다로 굴렸던 힘없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더니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산재 사방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 그저 하청에 하청,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관리자들이 와서 때리고 욕해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뭉치더니 공장을 멈춰 세우고 자신들이 벌어들이던 그 더러운 돈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 박미희 동지 투쟁이 이제 10년 다 돼갈 동안 무시하고 이렇게 용역들 세워서 티켓이 저게 뭡니까? 저게 현수막이 만들 거면 좀 성의 있게 만들던가. 우리는 현수막 문구 하나하나 동지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연대 힘으로 저런 거짓된 허위허식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지들, 하루 중에 가장 추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쵸? 동트기 직전이 가장 추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탄압이 거세고 정세가 엄혹해질수록 승리는 가까운 것입니다. 동지들,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우리 노동자들의 운명을 저들에게 맡겨두지 마십시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놈들, 그래서 시험 잘 봐서 판검사 되고 어디 직함 하나씩 달고 이런 놈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면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낮춰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저들과 같은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여기서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들이 가져갔던 우리의 운명 다시 우리 손으로
이 자리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운명을 노동자 스스로 개척하는 노동자와 연대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미 동지 투쟁 그 연대와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 하루빨리 앞당겨서 우리 연대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함께하는 연대자가 되겠습니다. 투쟁! 구호를 하나 할까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연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지들께서 어떤 구호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직. 원주복싱 쟁취하자. 노동자의 단결 투쟁 10년 투쟁 승리하자. 노동자의 단결 투쟁, 10년 투쟁, 승리하자. 10년 투쟁, 승리하자. 투쟁! 감사합니다. 천년생,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우리 지켜 나갈 우리 인재적인 인재입니다. 우리 학생 동지들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게 바뀌리라 생각. 우리 다시 한번 김건희 동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2000년생. 참 대단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2000년생 우리 학생이 저렇게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기분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껏 뭐 해왔나, 우리에게 한 게 뭘까, 그리고 앞으로 이들에게 물려줄 게 뭘까라는 그런 자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 동지들이 나라를 바꾸려고 이렇게 피와 땀을 흘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박미 동지만이 여기서 끝장 투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지들과 연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박미 동지 복직되는 그날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선아 동지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호주에서 한 달 정도 휴가를 내고 왔어요. 이제 이번 주말이면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이제 안 가요? 이제 안 가? 완전히 왔어요. 자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노란 윤성림 씨를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수입니다. 가수. 마무리. 지금 밥통이 가셔야 돼가지고 우리 밥 먹으면서 박미 동지 얘기도 듣고 노래도 듣고 하겠습니다. 동지들 여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잠깐만요. 지금 성금이 왔습니다. 투쟁 기금을 주시려고 어디 정의당 아니 노동당. 예. 노동당에서 성금 주시러 오셨습니다. 네, 꼭 싸워서 이깁시오. 예, 너무 즐겁고 좋고 또 힘이 있습니다. 사실 그 강남구청에서 잡혀갔다 그 다음날 풀어지고 난 다음에 서초구청 그 다음에 서초구청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이 구역은 우리가 다 접수했다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여기서 밤새서 놀 수 있습니다. 일단 밥 먹으면서 박미 동지 얘기도 듣고 노래도 듣고 하고 싶은 사람 말하고 하면서 즐깁시다. 오늘 이곳은 우리의 해방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박미 동지가 노동자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당당하게 정책에 동조할 수도 있지만 반짝 기업의 행동은 항상 사회 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구성원들이 기업이 노동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회만이 아이를 많이 낳고 지속 가능한 사회거든요. 우리 사회 그 자원을 우리 노동자가 주인이 돼서 세상의 주인 노동자가 생산한 그 자원을 너무 재벌들이 자본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안 낳잖아요. 우리가 해방 후에 이렇게 고동성장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뭔지 아신가요? 해방 후에 가장 이슈가 들어 있었어요. 지금 금강의 식후기라고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해방 후에 적산털이 일본이 통과한 어떻게 처리할 건가? 두 번째가 농지를 분배하는 거였어요. 농지 분배. 농지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상물수 분배를 했거든요. 농지 분배를 통해서 평등하게 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등함을 바탕으로 해서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가 진짜 사회 구성은 대부분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일하고 인간답게 쓰는 노동을 임금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회가 평화가 오고 안정이 오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1970년도에 1인당 신생아가 출생아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20만 명대 떨어졌어요. 왜냐? 그거는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노동자 편을 들어주고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시켜줘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1년에 무의 노상을 6번 하거든요. 파업을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걸 다 학교에서 가르쳐요. 왜냐? 그래야만이 사회에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오고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성은 각성하고 반드시 박밀 동지를 원직 복직시키고 저렇게 쓸데없이 알바키 집회에서 돈을 펑펑 쓸 게 아니라 그 돈을 더 노동자한테 많이 줘서 노동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신도 행복하게 잘 사는 일이라는 걸 반드시 깨닫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투쟁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마디 잠깐만요. 지금 교육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사교육부 26조 들어가거든요. 독일에서는요 입시제도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 아비투스라고 고등학교 자격 졸업시험 합격하면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원할 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가르쳐야 되고. 예, 이상입니다. 예, 너무나 뜨거운 밤이 저물고 있습니다. 일단 먹읍시다.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고 계속 노래하고 우리 이 자리 우리의 해방구로 오늘 우리가